베이징 모터쇼에서 가장 핫했던 차 14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저는 아주 끔찍한 한 해인 것 같아요. 모터쇼를 워낙 좋아하는데 세계 어디에서도 모터쇼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데서도 안 열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한 곳이 열죠. 중국 베이징 모터쇼. 야, 중국 진짜 대단하다. 중국은 확진자가 없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없답니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 이렇게 두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북한은 확진자가 있었으면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고, 중국은 뭔가 진짜 없을까? 진짜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나라를 빼고는 뭔가 다른 나라는 나 좀 못 믿겠어. 뭔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단하네요. 아무튼 뭐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막 들어가고 이런 판이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이징 모터쇼, 원래는 베이징 모터쇼가 4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이제야 열리게 됐네요. 최근까지 자동차 브랜드들이 온라인에서 신차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신차 발표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쨌든 온라인이었고 실제로 차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M4라든지 뭐 이런 차 뭐 온라인에서 봤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이것도 온라인에서 봤지만 어쨌든 신차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으니까 이번 베이징 모터쇼가 그런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부럽네. 되게 부럽네. 우리나라도 빨리 확진자 0 만들어서 중국처럼 0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빨리 0을 만들어서 우리도 좀 모터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신차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지만 저희는 뭐 직접 가보지 못했으니까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들 그리고 영상들을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 출품된 차량 수 785대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희가 상하이 모터쇼장 같은 데 가면 너무 커서 이걸 하루에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서울 모터쇼장 같은 규모가 한 8개 정도? 예전에 뭐 세계 4대 모터쇼, 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뭐 제네바 모터쇼, 파리 모터쇼 뭐 등등 얘기 뽑았었잖아요. 근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고 그냥 중국 베이징 모터쇼, 상하이 모터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모터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질은 또 다른 문제죠. 그냥 규모로 따졌을 때 규모가 그냥 세계 최대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차는 82대나 되고요. 그걸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딴 데 한 번도 소개 안 됐고 요번에 처음 소개되는 것들 위주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떤 차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요번에 나왔던 전시차들 보면요 40%가량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뭐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이라고 해요. 사실 그 전기차들의 파생된 것들까지 합치면 사실 40% 아니라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전기차가 그냥 모터쇼에서 일부 이 차 전기차로도 간다 라고 하면서 부스에 쫙 있으면 그 중에 전기차 하나 정도 놔두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부스 쫙 있으면 어떤 부스는 그냥 전기차만 있고 그냥 가솔린차 하나 정도 그냥 구석에 세워놓는 정도. 왜냐면 그건 팔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팔리는 차 몇 개 정도를 세워놓은 정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모터쇼가 열리든 간에 만약에 모터쇼가 열렸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그냥 전기차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네바 모터쇼가 내년에 열리게 되면 그 제네바 모터쇼도 똑같이 절반 이상은 전기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바뀐 겁니다. 나오다가 그냥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들의 특성을 보면요 사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장거리 전기차 위주로 나왔고요. 당연히 SUV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네요. 어떤 차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가 내놓은 차 보면요 지난번에도 관심을 많이 끌었지만 RM22 네, RM22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 차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느냐? 사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양산 가능성이 너무 없고요. 일단 레이스카고 콘셉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끌어오진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곧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이런 기술들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하게 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투싼, 아반떼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뭐 이런 차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차들은 우리도 맨날 봤던 차지만 중국에만 있는 차도 있어요. 미스트라 이런 차들은 중국에만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스트라를 보면서 어찌나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아에서도 카니발, K3, K5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차들 말고도 뭐 KX3, KX5 이런 중국 전략차 정도
거기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들이 나왔지만 여기서 기아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여기 리뷰한 리뷰어들의 영상을 보면요, 내비게이션에 중국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나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카니발 그냥 가져가서 거기서 그냥 전시를 한 겁니다.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 정도로 중국에서 팔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잘 안 팔립니다. 사실 현대기아차 중국 판매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현대차가 중국 판매가 절반 이상, 수출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었죠. 중국에서도 한류 열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텔레비전이 우리나라 텔레비전 같았어요. 그냥 딱 틀면 그냥 장나라 씨가 한국말이 아니고 중국말을 하는 거야. 중국말로 더빙이 다 돼 있어서 한국에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채널이 그냥 한국 채널이야 다. 그럴 정도로 한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냥 뭐 신세계 있고 거기 우리나라 체인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때 당연히 한국 차도 잘 팔렸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이제는 판매량이 너무 폭락해서 공장을 폐쇄하는 지경이죠. 기아차도 공장을 뺐고요,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뺐죠. 이 정도로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한 달 동안에 공장을 이틀 가동하고 막 이런 정도였어요. 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뭐 사드 이후로 갑자기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어. 그거는 당연하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브랜드 포지션이 애매하게 중간에 끼었고요. 그리고 차종도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은 당연히 SUV인데 SUV가 너무 적고 세단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미스트라, 아반떼 뭐 이런 차들 꽤 잘 뽑았는데 중국 SUV들 디자인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을 보면서 야, 중국 사람들 정말 차 보는 눈이 없다 라든가 와 웃기다, 어떻게 저런 차를 타냐 라고 하지만 웃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차를 판 거예요. 중국이 볼 때 우리가 만든 차가 이 모양인 겁니다. 우리하고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중국 사람 눈이. 당연히 중국에도 아우디, 벤츠, 뭐 BMW 이런 차가 제일 잘 팔려요. 중국 사람들 취향이 그래서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 보면 중국 시장에 맞춰서 차를 막 뭐 E클래스 뭐 이런 차들 그냥 롱바디로 만들잖아요. A클래스 롱바디 이런 것들이 나와요. 3시리즈 중국 버전 럭셔리하게 만드는데, 사실 초반에 현대차가 중국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서 단종된 차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막 중국 그렇게 무시하는 심정으로 차를 만드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현대차가 좀 고급화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고급화 못했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관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없어요.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팔아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중국에 최초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우디가 중국에서 굉장히 흥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BMW, 벤츠 다 이렇게 중국 법인들하고 50대 50이라는 조건을 걸고도 중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수입차들이 다 여기 있는데 중국 현지 브랜드가 계속 올라오니까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현지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네시스 가격이 중국에서는 BMW, 벤츠보다 더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현대차를 뚝 잘라서 이 윗부분은 다 제네시스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는 중저가 브랜드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낮아져서, 그래서 중국에서 잘 팔릴 수가 없죠. 중국은 우리보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 되는 차가 잘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싸든가 아주 비싸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시장인 거죠. 네, 쓸데없는 얘기가 또 길었고요. 그러면 이제 베이징 모터쇼에서 가장 핫했던 차 14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렉트라입니다.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캐딜락 라이릭이라고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지켜봤던 차 있잖아요. 그것의 뷰익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쁜데? 뭔가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닌, 의자는 지금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약간 스포츠카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뷰익 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뷰익은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지. 근데 중국에서는 가장 핫한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는 그냥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린 그냥 망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렇게 낡은 브랜드를 저걸 계속 탄다고? 저건 너무 노틴하지 않나? 근데 그게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에서는 아주 옛날에 뷰익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순원이 뷰익을 타기도 했고요. 진짜 옛날 차지만. 그리고 자금성에 처음으로 들어온 차가 뷰익
뷰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타던 차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뷰익에 대한 그 로망 같은 게 중국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뷰익이 내놓은 차들도 굉장히 럭셔리카 위주로 내놓기도 했고요. 알페온이라고 했던 뷰익 라크로스가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뷰익이 중국에서 총알이 생기니까 굉장히 멋있는 컨셉트카들이 막 나옵니다. 중국이 정말 리바이벌 시킨 정말 엄청난 브랜드가 됐죠. 이번에 나온 뷰익 일렉트라는 583마력을 낸다고 해요. 그리고 410마일, 그러니까 무려 6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게다가 GM의 얼티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얼티움 시스템은 LG와 함께 하는 거죠. 이 파워트레인은요 당연히 캐딜락 라일릭에 들어가고요. 이번에 핫한 차 GMC 허머 있잖아요. 허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라도 굉장히 기대되지만 일렉트라가 뭐 우리나라 올 것 같진 않고 캐딜락 릴리 아니면 허머 이런 차들이 우리나라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펴봐야 될 차 두 번째는요, 쉐보레 맨로입니다. 맨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죠. 왜냐면 쉐보레 볼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조금만 더 디자인이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스파크가 이거 비슷한 디자인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슷하지 않은데 약간 느낌이 비슷해. 그래서 이거 좀 더 섹시하게 생겼으면 좋겠어 해서 나온 차가 바로 맨로입니다. 우리하고 대충 보는 눈이 비슷해.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바라보는 그 눈으로 만들어진 차가 맨로고요. 이미 팔리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국에 들어오면 어떨까 라는 심정을 갖고 있다고 해요. 확실한 SUV고요. 그리고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차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팔리고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나올 것인가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좋겠어요. 베이징 모터쇼에서 꼭 살펴봐야 될 차 세 번째, 홍치 HS9입니다. 홍치라고 하면요, 대륙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브랜드죠. 그거 좀 너무하지 않나? 대륙의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대륙의 짝퉁 롤스로이스 아니야? 사실 롤스로이스하고 되게 비슷한데 외관에서 되게 비슷하고 딱 보면 이게 뭐 되게 커 보이진 않잖아요.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뻥튀기에 넣고 뻥 이렇게 튀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 비율 그대로 늘려놨어요. 정말 이상한 차 홍치인데요, 요즘 인기가 사그라들어서 요즘 홍치 누가 타냐 이런 얘기를 중국인들이 합니다. 디자인이 못생겨서 안 타 이럽니다.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 차 가격이 무려 8억 3천만원. 롤스로이스보다 비싼 짝퉁 롤스로이스라니. 세상에. 가장 비싼 홍치는 1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8억짜리는 싼 거였네. 야, 세상에. 그래서 홍치도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죠. 예전에 한 대만 팔면 돼, 한 놈만 걸려라 식으로 팔았다면 요즘은 뭐 한 4천만 원대 홍치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 콘셉트카는 SUV니까 크기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GLS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디자인은 홍치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중국에서도 홍치는 안 산다 그러는데 살짝 걱정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500km를 넘게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홍치가 갈 길을 굉장히 잘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크고 럭셔리하고 막 어마어마한 자동차, 막 배기량이 엄청나게 높은 자동차로 팔았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전기차로 방향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가장 낡고 제일 올드한 자동차가 홍치인데 이 홍치조차 자율주행차,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혼다 SUV도 나왔습니다. 이 컨셉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들어서 불매운동이다 뭐다 해서 일본차에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이 일본을 미워하는 걸로 치면 우리보다 중국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뭐 일본산이라서 막 절대 안 돼 이런 거 없는데 자동차는 희한하게 나라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사드 열풍이 아무리 있어도 LG나 삼성 테레비 뭐 핸드폰 이런 거 팔려요. 중국에서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영향이 적은데 자동차만큼은 어쨌든 그 나라를 갖고 가는 거. 독일차가 한국에서 잘 팔리는 거, 독일차 어떤 브랜드, 특정한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독일차는 다 잘 팔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차도 어느 나라에서 잘 팔리려면 한국 브랜드 자체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중국에서도 일본차가 이렇게 컨셉트를 내놨네요. 혼다 SUV 이 컨셉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만들어낸 컨셉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그냥 스타일리시하고 이 앞범퍼 부분의 커버라든지
뭐 그릴리스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릴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멋진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굉장히 컨셉트가 좋습니다. 이 차는 투도어 SUV고요. 완전한 쿠페형 SUV인데 아마 양산할 때는 분명히 4도어로 바뀌겠죠. 자, 어쨌든 중국에서 일본 메이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드다 뭐다 우리나라 미워한다고 해도 중국이 일본만큼 우리를 미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뭐 외부적인 요인 이런 변명은 안 통할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는 폴스타 프리셉트입니다. 이게 예전에 3월쯤에 프리셉트 공개됐었어요. 프리셉트 이제 양산되나요? 했는데 아직도 양산차 디자인은 아니네. 뭔가 이렇게 도어가 수어사이드 도어가 달려있어요. 이게 수어사이드가 딱 달려있으면 에이 이런 느낌이 드네. 네, 요대로 양산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 보이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아직도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신에 보면 Almost ready for its real world debut 라고 써있어요. 데뷔 곧 하겠네 라고 지금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외신들이 데뷔 곧 하겠네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먼 것 같은데 뭔가 불만이 있으시면 카인드라이버 가서 얘기하시는 걸로. 폴스타는 정말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정말 깔끔한 디자인. 요즘 특히 현대차를 보면 뭔가 눈이 굉장히 피곤한데 이 폴스타 디자인들을 보면 이렇게 눈이 좀 힐링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폴스타는 볼보의 친환경 브랜드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이미 판매 중입니다. 이미 판매 중이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타본 사람들이 엄청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폴스타 1, 2 이게 이미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볼보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폴스타 프리셉트는 폴스타 3가 될 차인데 그래서 아마 이 디자인이 앞으로 폴스타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대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차 2022년 내후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차입니다. 폭스바겐 ID4. 야, 드디어 폭스바겐 ID4가 이렇게 나왔나요? 폭스바겐 ID4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자동차죠. ID3는 사실 요즘 시장에 그렇게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큰 차, 약간 SUV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당연히 중국은 뭐 너무 당연하고 미국도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유럽도 이 소형 SUV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구입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테슬라 모델 Y하고도 그냥 적극적으로 맞붙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가격도 꽤 착하게 나왔습니다. 시작 가격이 한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ID4를 내놓으면서 테슬라 모델 Y는 경쟁 모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폭스바겐 내부 자료를 보면 이 테두리를 따서 모델 Y하고 그대로 놓고 이렇게 테두리를 비교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체면을 구긴 적도 있었죠. 폭스바겐 내부에서도 이 차가 모델 Y보다 더 뛰어난 장점을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자신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내세운 건 가격입니다. 야, 이건 좀 예상하지 않나? 아니 폭스바겐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대 폭스바겐인데 대 독일차인데 야, 이게 뭔가 좀 상황이 역전된 것 같지만 굉장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400km라고 하는데 추후에 조금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모델을 차차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출력은 조금 아쉽죠. 출력은 뭐 테슬라 모델 Y하고 비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마력 정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ID4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자동차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일곱 번째 차인데요. BMW iX3입니다. BMW X3 다 아시죠? 이 X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전기차 X3라고 보시면 돼요. X3 너무 좋은데 이게 전기차였으면 좋겠어 라고 누구나 생각하거든. 저만 해도 사실 전기차가 조금 작은데 내 소렌토가 전기차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iX3 그리고 iX5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UV도 전부 다 전기차화 시킨다는 거예요. 자, 외관에서는 지금 X3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 이게 어쩌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똑같다고? 이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모를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공개되진 않았는데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를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당연히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데서 나온 배터리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죠. 이 차는 중국 선양에서 생산되는 차니까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 중국산 배터리한테만 보조금을 주는 그런 아주 얍삽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WTO한테 막 제소하고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아 중국은 진짜 네 맘대로 하는구나. 야 진짜. 그래서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면부는 키드니 그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거기 그릴을 또 막아놨어요. 아니 그냥 뭘 또 막아, 그냥 뚫어놓지. 왜 전기차 디자인이 되면서 꼭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디자인에서 조금 더 전기차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BMW 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룩에서 전기로 그냥 바꾸는 것만 해도 현지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키위 고고라는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동차 아니죠. 아니 이름이 장난해? 키위고고 A1이에요. 모터쇼인데 왜 자동차가 아니라 이런 게 나오냐 할 텐데, 모터쇼인데 자동차 아니라 이런 걸 내놓은 브랜드 또 있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이랬잖아요. 바퀴 대신에 프로펠러 달려 있고요. 당연히 8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뭐 굉장히 높이 나르는 게 아니고 25m까지 저공 비행을 한다고 해요. 어? 그래? 아니 그게 뭐야? 왜? 약간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히는 사람을 약 올리면서 가는 거야?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런 차들이 내 머리 위에 계속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건물 위로 가도 사실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건물 위도 아니고 지나가면 바람이 확 불어. 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뭐 스펙을 보면요,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고요, 약 70km 속도로 쭉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크기가 좀 커진 드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선 헬리콥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뭐 헬리콥터보다 나은 점이 뭘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뭔가 독특하다고 하니까 뭐 독특하겠죠. 현대차에서도 지금 뭐 드론 택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9번째는 오라 GT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자동차 같은 게 아니라, 아 이건 그냥 미니잖아. 이건 그냥 미니. 이거 뭐 신차야.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전기차입니다. 이게 디자인은 이렇지만 어쨌든 SUV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력은 뭐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출력은 140마력 정도고요. 한번 충전하면은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은데 굳이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짝퉁이라서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저는 짝퉁차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중국에서는 그런대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특이합니다. 이 오라라는 브랜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만리장성 모터스는 다 아시잖아요. 다 알지 않나? 그레이트월 모터스, 그러니까 장성기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입니다. 장성기차는 서브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장성기차의 SUV 전문 브랜드 하발이라는 차 있잖아요. 하발 브랜드의 차는 되게 멋있거든요. 되게 거대해요. 우락부락하고 터프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하고 대등하거나 조금 더 낫습니다. 지금 웨이 브랜드 차들을 보면 괜찮아요. 우리가 장성기차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정말 우습게 볼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브랜드예요. 거기서 전기차 브랜드를 만드니까 이게 그냥 나왔다가 무너지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오라 브랜드는 무조건 가는 브랜드입니다. 이 장성기차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고 역사가 40년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를 그냥 우습게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아이오닉 브랜드를 만든 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뭐라도 빨리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번째는 송산 돌핀 SS입니다. 아니 이제 좀 브랜드 이름이 약간 중국스러워지네요. 돌고래 모터스입니까? 약간 돌고래를 좋아하시나봐. 이거는 그냥 50년대 쉐보레 콜벳을 그냥 베껴서 콜벳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이 이 오래된 자동차를 리메이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도 그 로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V8 290마력을 내는 엄청난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1.5L 터보 가솔린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헤드램프가 2개였는데 헤드램프가 4개가 된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헤드램프가 더 생겼네, 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짝퉁이지만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아주 열광적인 그런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데, 이 차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입니다. 한 9천만 원이 넘어요. 아 진짜
짝퉁을 9천만원 1억에 판다고? 원래 콜벳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이게 팔릴까 싶습니다. 네, 11번째는 보야 아이프리입니다. 보야라는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등펑 이러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을까? 중국에서 5대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등펑 위에다 기아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등펑이라는 회사, 위에다라는 회사, 기아라는 회사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등펑 위에다 기아입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 25, 25, 50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 등펑에서 지금 새롭게 내놓은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 이게 보야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양산형 자동차가 이 아이프리인데요. 이게 컨셉트에 불과하지만 사실 양산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여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게 컨셉트가 이 정도면 어지간한 건 양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부분적으로 기아차가 요즘 내놓고 있는 이 약간 크로스돼 있는 요 비늘무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앞쪽에 그릴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메이커들이 다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릴을 이렇게 뚫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게 해서 다운포스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양산차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컨셉트카만큼은 정말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앞모습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요. 뒷모습은 약간 포르쉐틱한 느낌이 약간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되는 컨셉트카네요. 다음은 포톤 G9입니다. 농기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SUV, 픽업 트럭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툰랜드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좀 판매를 했었죠. 일반 픽업 트럭에 비해서 적재 능력이 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던 차고요. 그리고 거기에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탑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그런대로 됐었던 자동차입니다. 이 포톤 브랜드에서 새롭게 내놓은 게 포톤 G9인데요. 근데 이 G9은 너무 포드 F150이야. 그냥 똑같아. F150의 튜닝 버전이라고 말해도 다들 깜빡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분들 정말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F150은 너무 크잖아, 인간적으로. 에이, 그거보단 좀 작아야지 해서 그대로 줄였습니다. 비율대로 줄여서 이게 멀리서 보면 F150인데 가까이서 보면 너무 작아. F150의 약간 축소판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디젤 엔진을 달았습니다. 잠깐,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F150 너무 커서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솔린이어서 기름 많이 먹어서 싫어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차잖아요. 완벽한 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중국 진짜 너무 비양심적인 것 같긴 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팔릴 차를 만드는 게 중국 브랜드의 특징인 것 같아요. 13번째입니다. MG모터스의 MG5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원래 영국 브랜드였죠. 근데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흡수했어요. 영국에는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모리스 게러지라는 그 브랜드예요. 그 모리스 게러지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MG라고 하면 딱 아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다 총알을 주니까 영국에서도 어느 정도 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 있는 프로축구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을 목표로 해서 중국에서 돈을 대고 영국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트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MG가 우리나라에도 진출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영국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땐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차는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만리장성 모터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줄여서 GW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성기차라고 해야지 맞죠, 사실. 한자로 4글자 장성기차 쓰니까. 기차라 그러니까 무슨 기차 회사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나라에선 기차는 기차지만, 트레인이지만 중국에서는 기차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란 말이 없고 기차라 그래요. 자, 어쨌든 더 퓨처리스트라고 하는 이 컨셉트카는요, 약간 이런 디자인이어도 되나 싶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포도어에 각각에 보면 캡틴 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B필러가 없어요. 게다가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지금까지 전기차에는 한 번도 양산된 적이 없거든요. 진짠지 그냥 컨셉트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힘든 게 또 중국 모터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차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가 내놓은 차는 트랜스퍼런트 컨셉트, 그러니까 투명 컨셉트라고 하는데 이 안에 5G를 탑재하고 그리고 연결성을 굉장히 중시하겠다라는 점에서 화웨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 자동차에도 굉장히 열심히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계의 전기 전장 회사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 메이커들의 각축전이 되었던 베이징 모터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직접 보지 못해서 이게 정말로 다 훌륭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게 정말로 훌륭하고 어떤 건 아닌지 이런 걸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빨리 코땡땡 이슈 끝나서 저희도 얼른 모터쇼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 모터쇼, 제네바 모터쇼 다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스크 잘 쓰고요. 방역수칙 제대로 지켜서 모두 건강하게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치 예쁜데? 홍치 예쁜데? 홍치도 예쁜데? EHS9 괜찮은데? 아 직접 가서 보고 싶다.